조주빈의 황금지각, 말 그대로 황금지각입니다. 범죄 수익, 마땅한 직장이 없었던 조주빈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 같은 범죄로서 거둬들인 수익, 이른바 사이버머니 등으로 수백억 원,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올렸다고 하니까 당연히 황금지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이 황금지갑을 공유했던 사이였을까요? 조주빈의 후계자라는 사람도 등장을 했는데 16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조주빈의 공범, 조주빈의 후계자격, 자기들끼리 후계도 두고 했나 봐요. 아니 범죄 수익이 그렇게 100억대에 가까우니까 후계 구도도 중요했던 걸까요? 16살 미성년자. 야, 과연 저와 여러분이 16살 때 과연 이런 걸 알기나 했었던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좀 마음이 아픈 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 20일 조주빈의 공범인 닉네임은 또 태평양이에요. 박사 닉네임도 있었고 태평양입니다. 검거가 됐어요. 박사방과 유사한 자료를 공유한 태평양 원정대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박사방이었고 그러니까 이 16살짜리는 태평양 원정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해온 건데 붙잡고 보니까 나이가 16살 미성년자.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16살 태평양 A군은요,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다가, 이것도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10대 때 돈 내고 변태적인, 성가학적인 그 컨텐츠들이 있는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운영진으로 승격이 돼서 조주빈의 공범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는 독립까지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으로 독립을 해서 태평양 원정대를 경영하는,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16세 이 태평양이 또래 소녀, 미성년 소녀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 보고 배운 게 조주빈한테 보고 배운 그거니까. 나쁜 건 이렇게 잘 배웁니다. 검거된 지난 2월까지 이 태평양이 운영하던 방이에요. 원정대 방이에요. 8,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신상도 좀 한번 공개해야 되느냐의 논란까지일 것 같아요. 태평양 A군 16세. 법적인 논쟁은요. 19세 미만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무겁지만 소년법 특성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나이만 소년범이지 저지른 범죄는 성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못지않다. 오히려 더 죄질이 안 좋다. 왜냐하면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하고 착취하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또 솜방망이 처벌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범죄의 어떤 정도를 보면 극형에도 처할 수 있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는 지금 무기징역을 처할 수 없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강력 범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정말 형량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죄질은 범죄에 비해서는 결국 가볍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태평양에 의해서 피해받은 미성년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강법이랄지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랄지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대로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범죄라고 하고 또 박사방과 유사한 이걸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이 몇 세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 미성년자랄지 아동 청소년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박사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유료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운영진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유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려줘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또 숨길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다 배워온 거죠. 그래서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도 본인이 새로운
태평양 운영대라는 걸 운영을 해서 아마 저 부분도 수사라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또 16살 태평양도 그렇죠.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포털 사이트랄지 아니면 특히 이제 메신저, 특히 보안이 굉장히 중요신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제가 사실 뭐 1단계, 2단계에서 뭐 회원이 20만 원, 뭐 7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 뭐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는 동영상, 이제 뭐 상당히 뭐 정도에 벗어난 동영상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회원이 150만 원 지급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3단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착취된 여성들을 등장을 시켜서 아, 그래요? 그걸 생방송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촬영을 한 것과 틀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단순한 관전이나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공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작에도 가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지급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 비기산의 일각일 수 있다. 야, 역시 이거는 검사의 어떤 예리한 촉이죠. 예, 예. 검사 출신의. 그 다음에 이게 엠번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박사방과 관련된 것만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게 있고 지금 사실은 돈을 거래된 것은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라도 할지라도 이제 거래소에 가면 1대1로 한 게 아니면 전부 다 과정을 거치고 장부에 남거든요. 예전에 김강산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 금융사기 수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좌 추적하면 모든 게 나타나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엠번방이나 이 태평양방에 뭐 250만 원, 150만 원 내고 사실상 범행을 공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이용자들도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표시 나오고 신상 다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만 명이면 뭐 그냥 법적으로 따지면 신상 공개 다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가장 6단계급 예. 거기는 제작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공범 여부에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장 6단급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공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개를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아는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유명인들,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유료로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신저 그건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거래가 없는 것. 그게 또 사실은 저 엠번방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군요. 어떤 검사의 시각으로서 예리한 부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6세 미성년자가 운영했던 태평양 원정대 더 악질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또래 여성들을 상대로 여학생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협박과 이 가학행위를 벌여왔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고순덕 변호사님 네. 이게 법이 말입니다. 덮어두고 그냥 어리니까 덮어두고 봐주자가 아니라 네. 어리면은 우리가 다시 뭐랄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만 이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그래야 뭐 재발 방지에 어떤 사회적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왜 이럽니까? 사실 이제 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반 형사범하고는 조금 처벌도 가볍고 또 소년원 가가지고 교육하는 기능도 좀 강한 그런 사실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범죄는 악랄한데 너무 연령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주빈도 20대 중반 정도 돼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태평양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이잖아요. 범죄 연령이 너무나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아직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좀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제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